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형 건물 신축이 많은 속초와 고성, 양양 지역의 레미콘 공급을 놓고 담합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가격과 물량 담합을 의심을 하고 있는데 레미콘 업체들은 정당하게 공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고성 양양 지역 건설 현장에 공급되는 민수용 레미콘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주로 쓰이는 레미콘 가격은 세제곱미터당 7만 9천 원 선, 서울 경기 지역보다 6천 원 정도 비싸고 원주와 강릉 동해 지역보다 2, 3천 원 가량 비쌉니다. 전국에서는 울산, 부산과 경남, 제주 다음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건설업계는 레미콘 가격이 비싼 것도 불만이지만 레미콘 업체들과 개별 협상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영동 북부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동일한 공급 가격을 제시하면서 건설 현장마다 물량을 공동으로 배분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레미콘 가격과 물량에 대한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깝깝하죠, 진짜. 그게 비현실이에요. 그게 가대 횡포라고 얘기할까? 최근에는 레미콘 공급을 놓고 업계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레미콘 업체가 가격을 낮춰 개별 공급에 나섰는데 레미콘 업계가 건설사를 탓하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업체들은 정당한 단가로 레미콘을 공급해왔는데 대형 건설사들이 납품 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영세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레미콘 납품 단가를 내리려는 대기업의 갖가지 꼼수로 인해 그 피해가 막심하다. 정당한 레미콘 공급인지 담합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가 개막하면서 어제 원주 종합체육관에는 4천 명이 넘는 농구 팬들이 몰렸습니다. 원주 DB는 세대 교체된 전력을 다듬어서 지난 시즌에 이은 또 한 번의 반전을 펼칠 각오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2018-2019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원주 DB의 홈 개막전을 보기 위한 팬들의 응원과 함성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웁니다. 올 시즌 새로 영입된 외국인 선수 포스터는 순발력을 앞세운 돌파력을, 틸머는 장신을 활용한 리바운드와 득점력에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김주성의 뒤를 이은 윤호영과 주장 김태용의 활약까지 숨막히는 접전을 펼치고도 DB는 경기 막판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역전패했습니다. 시즌 초반 2연패로 부진한 출발을 보였지만 올해도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준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마음으로 같이 한 발짝 더 뛰면 좋은 성적 날 것 같으니까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고요. 플레이오프 6강 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어려운 상황을 딛고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한 DB의 저력을 농구 팬들은 기대했습니다. 2018-19년 시즌 다치지 않고 무엇보다 모든 선수가 다 부상 없이 끝까지 다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DB 프로미 파이팅!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여정에 나선 DB는 오는 17일 창원 LG를 홈으로 불러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동해시가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으려다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기로 했는데 이참에 기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가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축하려고 했다가 포기한 곳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다 장애인 단체 간의 이견까지 표출돼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진행하다가 중도에 접는 바람에 설계비 6,400만 원을 날렸습니다. 동해시는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 회관을 지을 계획인데 당초 설계를 보완해 시설의 용도를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그 프로그램도 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재활과 자립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실이나 만남의 장소 등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입니다. 기관의 사무실을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이라든가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서 전문적인 복지사들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가 이제는 제공이 돼야 된다. 치밀하지 못한 일처리로 수천만 원을 까먹은 사업이 전화위복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는 24개 사립유치원에서 85건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A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교비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학부모 납부금을 입금받아 3천만 원의 비자금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B유치원은 설립자가 다른 어린이집에 교직원으로 신고해 수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산업활동이 침체되면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강원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9월 강원도의 실업자는 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4%, 2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남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취업자 수가 3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특수가 없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한 것이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강원랜드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정책 고객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원 3,000명 이상의 조사 대상 기관 가운데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겁니다. 어 의원은 강원랜드가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운영돼 왔다며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6,463명의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모두 6,463건으로 하루 평균 17명의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도내 음주운전 적발은 2015년에 7,257건, 2016년에는 7,019건에 달했습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춘천시가 내년 7월부터 외곽 지역의 버스 노선을 폐지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춘천시는 신부급과 동래면을 제외한 8개 면지역에 시내버스 대신 마을버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 지역도 중복 노선을 통폐합해 현재 58개 노선을 40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노선으로 춘천시의 예산 부담이 크다며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대신 마을버스 투입과 대중교통 시설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0도에서 21도, 영서 지역은 19도에서 21도, 강원 산지는 15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 내에서 주거 침입 성범죄가 6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주거침입 강간과 강제추행 등 주거침입 성범죄가 모두 62건 발생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주거침입 성범죄는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단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문화상에 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공연예술 부문에는 윤정환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상임연출이, 전시예술 부문에는 이상돈 홍천미술협회 지부장이, 전통예술 부문에는 원순희 이사부 무용협회 회장이, 그리고 문학 부문에는 심은섭 강릉문인협회 회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강원도 문화상은 1959년부터 시작된 도내 문화예술 분야의 최고상입니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오늘 19일 정선아리랑 센터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하이원 포인트 사용액이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하이원 포인트 사용액은 모두 1,980억 원으로 집계됐고 올해 1분기에는 누적 사용액이 2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원 포인트 사용액은 시행 첫 해인 지난 2004년 18억 원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1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흥 찐빵의 브랜드 역량 강화를 위해 안흥 찐빵 모락모락 마을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횡성구는 문체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69억 원을 들여 안흥면 안흥리 17,000여 제곱미터의 찐빵 문화복합관과 찐빵 감성체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합니다. 찐빵 문화관은 박물관과 역사관, 판매장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또 모락모락 마을은 내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가 2020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축산물 가공과 운반, 판매업소 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육류 판매가 많은 대형마트 등을 집중 단속하고 수입육의 한우 둔갑 판매와 비위생적인 관리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